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해외 담당 1차장 그리고 대북 담당 2차장을 전격 경질했죠. 북한이 군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하고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한 상황에서 국정원 지휘부가 한꺼번에 교체된 것이기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국정원 내부 문제야 워낙 내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사 갈등이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국정원은 정권 교체기마다 인적 교체로 몸살을 알아오긴 했지만 정권 교체 후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인사 갈등이 이어진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김규원 국정원장에 대한 평가와 함께 보도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어제 국정원에서는 윤석열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 자리에서 물러난 김규현 전 원장의 이임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김 전 원장과 권춘택 전 1차장 그리고 김수현 전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1차장에는 홍장원 전 영국공사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각각 임명했으나 후임 국정원장 자리는 비워놓은 상태이지요. 재벌에 물러나게 된 김규현 전 원장은 임식에서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규현 전 원장은 대통령의 국가 운영에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충분히 기대에 부응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던 국정원이 방향을 정하고 직원 모두가 다 함께 큰 걸음을 내디딘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하면서 지난 1년 반 동안의 성과도 언급했는데 국정원은 임식 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원장의 재임 중 주요 성과로 국정원의 정책성 확립과 조직 역량 강화, 안보 침해 세력 척결, 가치 동맹과 국익 창출 뒷받침 등을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경남 제주 지하조직 및 민노총 내 간첩, 전북 고정 간첩 혐의자 등이 북한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수집한 혐의를 규명해 검찰에 송치하는 대공수사 성과를 거뒀고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초대 원훈을 복원하는 것도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의 임사에서 아마 여러분께서도 어딘가 모르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듯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김 전 원장의 발언 중 이런 대목이 있죠. 대통령이 국가 운영에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충분히 기대에 부응했는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사실 정권 교체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가 산적했지만 그 중에서도 국정원의 정상화는 매우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정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정보기관이 아니라 남북 대화 창구로 변질되었었죠.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했고 심지어 국정원장은 남북 정상회담 현장에서 감격해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이렇게 국정원의 중심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대북 정보력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했는데 2018년 김정은의 특별열차가 중국에 들어간 것도 국정원은 몰랐습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땐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고 북한 귀순어민은 강제 북송했습니다. 무엇보다 전국에 북한 간첩단이 활개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 수뇌부는 북한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수사를 틀어막기까지 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대한민국의 국정원인지 조선인민공화국의 국정원인지 헷갈릴 정도였지요. 따라서 새롭게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강경한 대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권 때 망가졌던 국정원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하는 정말 시급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적임자로 윤 대통령은 김규현 국정원장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을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으로 탈바꿈하고 이른바 국정원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정원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의 초석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에서 득세했던 인사들을 갈아치우는 일이 그 첫 번째일 텐데
그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너무도 쉽게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 이번 국정원장 경질의 사태의 배경과 본질도 인사 문제였다고 하지요. 윤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둘러싼 김 전 원장과 권 전 차장 간 계속된 충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간부들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기용할 것인가를 둘러싼 인식 차이가 두 사람 간 갈등의 결정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의 정상화를 내걸고 문재인 정부 요직에 있던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직무 배제와 대기 발령 등의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러나 권 전 차장은 대북 해외 전문가들을 전 정부에서 잘 나갔다는 이유로 잘라내는 것은 국정원의 손실이며 정치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김 전 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인데요. A씨는 김 전 원장의 비서실장을 맡기도 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A씨는 문재인 정부 때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전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주요 업무 회제를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문재인 정부 때 종용됐던 국정원 간부들의 이념 성향에 대해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런 분위기와 움직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한 이후 인수위 때부터 불거졌다고 합니다. 인수위에 파견됐던 일부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정부 때 핵심 요직에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원대 복귀했다는 사례가 실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즈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김 전 원장은 지난해 6월 1급 보직국장 27명을 정보교육원으로 대기 발령했고, 같은 해 9월 이들을 면직 처분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권 때 특세했던 인물들에 대한 숙청 작업에 들어간 것이지요. 그런데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는 원장에게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 등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바로 이때 권 전 차장은 김 전 원장의 인적 쇄신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사의를 표명해 인사 갈등설이 불거졌는데, 이때 김 전 원장과 A씨가 같은 편이었고 권 전 차장과 조 전 실장이 한 편이 돼 충돌했다는 얘기가 나돌았습니다. 또 지난 6월 인사 직후에도 A씨가 인사에 관여했다는 말이 퍼졌고, 기억하실 테지만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한 차례 제가했던 인사안을 취소하고 A씨를 면직 처분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권 교체 후 조기에 수습되지 못하고 1년 반째 계속되면서 이번 국정원장 경질의 배경이 됐다는 것인데요. 윤 대통령은 순방기간 국정원 내부 감찰 문제를 놓고 김 전 원장과 권 전 차장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경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누구 편도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두 사람 모두 경질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김규원 전 원장이 어제 임식에서 대통령의 국가 운영에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충분히 기대에 부응했는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김 전 원장의 말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김 전 원장이 국가정보원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듯 보여집니다. 또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1년 6개월이라는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동안에도 문재인 정권에서 특세했던 국정원 인사들을 척결하지 못할 정도로 그새가 강하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국정원장은 공석인 상태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내에는 후임 국정원장을 지명하겠다는 대통령실의 방침이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현재 신임 국정원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여럿 있습니다만 김규원 전 국정원장보다 강력한 인물이 신임 국정원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